굉장히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였어요. 어, 일반적으로 이 포텐셜을 구하는 그 적분이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적분보다는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은 만일 이거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구한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는 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를 더 쉽게 구할 수 있죠.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만일 적분을 통해서 구한다 그러면은 얘네가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와 얘를 이렇게 잘게 잘라서 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를 다 더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더하는 것들이 벡터들을 더하는 거잖아요. 검은색이 만들어낸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일 거고 파란색이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가 저쪽 방향일 거고 이런 식으로 벡터들의 서메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더해지는 텀이 스케일러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더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포텐셜이 더 구하기가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뭐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의의 어떤 스트럭처가 있을 때 얘가 만들어내는 포텐셜을 구하는 것도 적분이 이렇게 까다로워하는데 일렉트릭 필드를 더 구하는 것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까다롭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향도 고려하면서 벡터들을 서메이션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한 예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고 포텐셜을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 그 일렉트릭 필드의 분포를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포텐셜을 이런 식으로 각 차지들이 만들어내는 포텐셜의 합으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포텐셜의 정의에 입각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alternative way 이걸 이렇게 구해보자 해요. 포텐셜은 이 얘가 만들어내는 이 구가 만들어내는 포텐셜을 그냥 여기 이 점에서의 포텐셜을 그냥 아주 이 구는 이미 있고 이 전환은 다 있는 상태에서 아주 멀리서부터 무한대서부터 이 R 위치까지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해서 그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포텐셜의 정의죠. 포텐셜 정의는 일렉트릭 필드를 무한대서부터 R까지 적분하는데 그걸 일렉트릭 필드를 거슬러서 적분하는 거가 포텐셜의 정의라 그랬죠. 자, 이걸 통해서 훨씬 더 쉽게 사실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차지 쉘이 만드는 일렉트릭 필드의 분포를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고 간단하게. 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 요거죠. 이 지금 R이 얘 반지름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마치 이 전하들이 그냥 단일 전하로 점전하로 가운데에 몰려 있는 것처럼 일렉트릭 필드를 만든다고 그랬죠. 자, 얘를 우리가 이제 Q가 뭐냐면은 이 면상에 있는 전체 전하니까 4파이 엡실론 A 제곱 곱하기 로 S가 되겠죠. 이 면전화 분포 로 S를 가지고서 분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를 거슬러서 적분을 해보자 합니다. 이렇게 거슬러서 무한대서부터 R까지 적분을 하면은 VR은 일렉트릭 필드의 적분인데 일렉트릭 필드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제곱 Q이고 얘가 R 성분만 같죠. 얘를 이제 DL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DL은 얘는 또다시 R 방향과 뭐 D 세타 방향 얘 같은 경우에는 R 곱하기 D 세타만큼 고려를 해줘야겠죠. 플러스 파이 R 사인 세타 D 파이 이게 이제 구면 좌표계에서의 이제 미분소 아주 작은 differential length인데 지금 얘를 어차피 지금 얘와 R 방향과만 내점을 할 거니까
얘는 다 소용없죠. 다 필요 없고 R과 이 R 유닛 벡터와 이 R 유닛 벡터가 내적이 돼서 1 되면서 DR만 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R을 쓸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구별해주기 위해서 R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얘 적분하면은 얘는 단순히 4파이 엡실론 0분의 1 R Q죠. 요거가 얘의 적분 값이 될 거예요. 여기서 R이라는 거는 R의 절대값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Q가 4파이 A제곱 곱하기 로 S니까 고려해주면은 A제곱 남고 엡실론 있고 R분의 로 S와 같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 쉘이 만드는 공간상에서의 포텐셜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위의 결과와 똑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가 계속 이제 포텐셜, 그래서 이미의 차지 분포가 만들어내는 포텐셜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포텐셜의 표현까지 공부를 했고, 포텐셜 어떻게 구하는지도 우리가 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예, 일렉트릭 필드와 포텐셜의 관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방금 배운 관계는 포텐셜을 일렉트릭 필드를 안다면은 우리가 포텐셜을 일렉트릭 필드의 적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안다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포텐셜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더 추가해서 배우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포텐셜을 알 때 일렉트릭 필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고 싶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포텐셜이 일렉트릭 필드의 적분이었으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포텐셜의 미분처럼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더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걸 일렉트릭 필드의 적분 형태로 포텐셜을 표현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거가 있어요. 이 적분이 과연 잘 정의된 적분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big question은 뭐냐면은 is this a well defined definition? 우리가 지금 포텐셜을 일렉트릭 필드의 적분으로 정의를 했는데 is this integral? 이렇게 이 적분이 과연 잘 정의된 적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 1차원 함수의 적분에서는 이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3차원 상에서 적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거가 지금 무한대서부터 어떤 이렇게 차지 분포가 있을 때 이 차지가 이 R 위치에 만들어내는 우리가 포텐셜을 구하고 싶어요. 그 포텐셜을 우리가 1번처럼 구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지금 우리가 단순히 무한대서부터 이렇게 그 R까지 이런 식으로 적분 경로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적분 경로를 통해서 적분한 거라고 무한대서부터 R까지 적분한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적분 경로에 대한 그런 스페시피케이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과연 이 적분이 어떤 라우트 L1을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L2를 통해서 하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 무한대도 사실 무한대도 딱 이 방향으로의 무한대가 아니라 뭐 다른 어떤 방향에서의 무한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적분 경로에 대한 그런 그 디테일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무한대서부터 R까지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한다라는 거가
과연 잘 정의되어 있는 적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의 방향은 그냥 뭐 이쪽 방향이라고 합시다. 뭐 저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아무튼 이 차지가 힘을 전혀 안 줄 것이기 때문에 만일 저쪽 방향부터 무한대였다 하더라도 이쪽 무한대서부터 이쪽 무한대까지 이 차시를 가지고 오는데 드는 일의 양은 사실 0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차시에 얘가 힘을 아무것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작은 일만 해서 여기까지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무한대는 우리가 이쪽 방향 무한대라고 합시다. 근데 이쪽 방향 무한대인 건 알겠는데 거기서부터 L1을 통해서 적분한 것과 L2를 따라서 적분한 거가 과연 같을 거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VR을 지금 1번처럼 정의하면은 뭐 L1을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할 수도 있고 L2를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같을 것이냐라는 게 제가 지금 여기서 묻는 이 적분이 과연 well defined 되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거를 우리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항상 같습니다. L1 이 적분 라우트를 어떻게 선택하든 간에 L1을 따라 적분하던 L2를 따라 적분하던 이 값은 항상 같은 값으로 유지가 돼요. 그걸 우리가 이 시간에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거를 보이려면은 우리가 뭘 보이고 싶냐면은 뭘 보이면 이걸 바로 보일 수 있냐면은 curl of electric field가 0이다. electric field의 curl이 항상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The above can be shown if we prove 우리가 electric field의 curl이 항상 0이다라는 걸 보이면은 이거는 바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주의해야 될 점이 only when static field only for static electric field 방금 제가 한 이야기는 curve E가 0이라는 거는 스태틱인 상황에서만 성립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뭔가 막 커런트가 막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고 차지가 막 여기서부터 여기로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고 있다면은 curve E는 0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0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과 같이 스태틱한 차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그럼 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도 고정일 거고 그 경우에 curve E는 0이라는 걸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urve E가 0이라면은 이 적분 경로에 상관없이 포텐셜이 유니크하게 디파인 되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그러면은 curve E가 0인 것부터 보이도록 합시다. curve E가 0인 걸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여러 번 사용한 테크닉을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싱글 차지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싱글 차지가 만들어내는 오리진에 있는 싱글 차지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가 얘가 과연 curve 일렉트릭 필드가 0인지부터 보일 거예요. 이거부터 보이도록 합시다. 자, 이건 쉽게 보일 수 있는 거가 스태틱한 차지가 원점에 점전하로 있다면 얘가 만들어낸 일렉트릭 필드는 우리가 이 표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냥 쿨롬 법칙에 의해서 4파이 Q 얘가 R 베타 요거가 점 전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 분포예요. 자, 그런데 얘의 컬을 취하면은 뭔가요? 얘의 컬을 취하면은 얘는 우리가 당연히 0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컬의 표현을 보면은 컬은 뭐 dr, de, 세타, d 세타, d, e, r 뭐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는데 이렇게 엇갈려서 미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일렉트릭 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R밖에 없어요. 이 R밖에 없는데 R 성분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미분을 하면은 전부 다 0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세타는 얘 자체가 0이고
그러니까 밉을 해봤자 당연히 0일 거고, 이 뭐 파이도 당연히 뭐 R에 대해서 밉을 하건 세타에 대해서 밉을 하건 당연히 0일 거고, 이 R 성분은 0이 아닌데 얘를 curl of E의 표현을 보면은 얘를 이제 미분할 때 이 R로 미분하면은 얘는 이제 0이 아닌 놈이 나올 텐데, curl의 표현을 보면은 이런 같은 식으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 같은 놈을 같은 성분을 같은 그 성분으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미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근데 얘는 R에 대해서만 디펜드한 함수잖아요. R에 대해서만 디펜드한 함수고 세타와 파이에 대해서 전혀 디펜드하지 않으니까 뭐 전부 다 0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일렉트릭 필드 같은 경우에는 curl of E가 0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두 번째로 이 점전화가 원점에 있지 않고 만일 R'에 있다면은 R'에 있다 그러면은 얘가 만들어내는 필드,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고려해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의 curl of E는 어떤 식일까요? 얘 curl of E는 0일까요? 0이 안 될까요? 얘도 당연히 0이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그 일렉트릭 필드는 지금 얘 일렉트릭 필드는 얘 원래 전에 거에 일렉트릭 필드 E1이라 그러면은 얘가 Q가 R 프라임만큼 이동했을 때 만드는 일렉트릭 필드 E2라 그러면은 E2는 단순히 일렉트릭 필드를 R 프라임만큼 평행 이동한 걸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근데 일렉트릭 필드 1의 그 디퍼런시에이션이 0이었으니까 일렉트릭 필드 2의 컬도 0이 되겠죠. 마치 fx가 0이었다면은 미분값이 전 x에 대해서 0이었다면은 fx-a의 미분도 0인 것처럼 지금 일렉트릭 필드 1의 컬이 0이었으니까 일렉트릭 필드 2의 컬도 0일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얘도 0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멀티플 차지가 있다 합시다. Q1과 Q2와 Q3와 이런 애들이 다 있어요. n까지 있을 때 얘가 만들어내는 필드를 이 필드를 E라고 쓰면은 얘는 이 아이들의 각각의 이 아이들의 합이겠죠. 이 I는 i번째 Q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얘의 합이겠죠. 자 그런데 얘의 컬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얘 컬은 컬을 취하고서 이렇게 더해줘도 될 거잖아요. 지금 컬과 서메이션의 순서를 바꾸면은. 근데 컬 오브 일렉트릭 필드가 i번째 차지가 만들어내는 그 일렉트릭 필드가 전부 다 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0이겠죠. 얘 각각이 다 0이니까 얘 서메이션도 0일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하게 분포하지 않고 뭐 이렇게 임의의 어떤 컨티뉴어스하게 분포를 하더라도 얘도 결국에 아주 디스크리트한 놈들의 아주 잘게 자른 것들의 합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얘도 뭐 컬 오브 E가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인 거는 스태틱한 차지의 경우에는 스태틱한 차지가 만들어낸 일렉트릭 필드는 항상 컬이 0이다 라는 거예요. 얘는 도는 성질이 없어요. 만약 일렉트릭 필드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돌고 있으면은 얘가 컬 오브 E가 여기에서 0이 아닐 텐데, 우리가 이런 뭐 이미 어떤 차지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의 분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도는 놈이 없이 다 이렇게 발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지 얘가 이제 도는 성질이 있다고 얘기할 텐데, 지금 분포가 이런 식으로 발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컬 오브 E는 항상 0입니다. 스태틱한 차지의 경우에 컬 오브 E는 항상 0이에요. 자, 컬 오브 E가 0인 걸 받아들였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바로 보일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도록 하죠. 자, 우리가 적분 라웃을 새로 정의를 해볼게요. 적분 라웃을 이런 식으로 갈 때는 L1을 따라서 갔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L2를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적분 라웃을 L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L은 그러니까 L1과 L2의 합인데, L2를 할 때는 L2의 적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오는 걸 L2라고 한 거예요. 그걸 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L을 따라서 자, L을 따라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전부 다 적분한다면은 얘는 결국에 L1을 따라서 적분한 것과 L2를 따라서 적분한 놈의 합일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면은 L을 따라서 이거 적분하는 거는 지금 여기까지 한 거는 L1을 따라서 적분한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는 L2를 따라서 적분한 것과 반대 방향일 거잖아요. 그 반대 네거티브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L을 따라서 적분 일렉트릭 필드를 총 적분한 놈은 L1을 따라서 적분한 것, L2를 따라서 적분한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만일 L1과 L2가 같을 것이냐 안 같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적분 라우트, 새로운 적분 라우트 L을 따라서 적분한 거가 과연 0이 될 것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의의 지금 이게 L1도 임의의 라우트였고 L2도 임의의 라우트였으니까 L도 지금 임의의 라우트인 거죠. 임의의 라우트 L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했을 때 크로즈 룹이니까 이걸 이렇게 크로즈 룹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표시해 보죠. 임의의 크로즈 룹 L을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한 것이 항상 0이라면은, 그러면은 L1을 따라서 적분한 것과 L2를 따라서 적분한 것이 항상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같나요? 다른가요? 이게 항상 0이죠. 왜냐면은 우리 스톡 정리에서 얘는 항상 curl of electric field의 내부에서의 면적분이잖아요. 내부에서의 면적분인데 지금 S는 L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면을 S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0이라 그랬잖아요. 저희가 방금 보인 게 이게 0이라 그랬죠. 따라서 얘가 항상 0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임의의 라우트 L1과 L2를 따라서 적분한 놈은 항상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텐셜 정의는 well defined된 정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simply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그냥 적분하면 돼라고 이렇게만 얘기해도 우리가 이걸 L1을 따라서 적분을 하건 L2를 따라서 적분하건 이 값은 항상 유니크한 값으로 정의가 되고, 따라서 이거는 well defined된 정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벡터 필드 있죠. 이게 일렉트릭 필드가 아니더라도 임의의 벡터 필드가 이런 curl of 그 벡터 필드가 항상 0이라면은 이러한 벡터 필드는 뭐라고 불리냐면은 is called conservative field라고 불러요. conservative field라고 불러요. 말하자면은 우리의 일렉트릭 필드는 컨저버티브 필드예요. 스태틱한 상황에서 우리의 일렉트릭 필드는 컨저버티브 필드예요. 왜 컨저버티브 필드냐? 이거를 뭐 이렇게 적분을 하건 그 값이 보존되니까 우리가 컨저버티브 벡터 필드라고 부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가 포텐셜을 일렉트릭 필드의 함수로 이런 식으로 적분으로 나타내는데, 그렇다면 일렉트릭 필드는 포텐셜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 대답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url of electric field가 0이니까 우리가 전에 어떤 벡터 아이덴티티를 배웠었냐면은 curl of 어떤 벡터 포텐셜이 A가 0이라면은 항상 뭐라고 했죠? exist 어떤 potential phi such that A는 A can be expressed as a gradient of phi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스케일러 필드가 존재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거를 전에 벡터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로 배웠었어요. 벡터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안 배웠나요? 우리 배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런 그 벡터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완전히 수학적인 거예요. 어떤 벡터 필드 A가 있을 때 얘의 컬 값이 항상 0이라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스케일러 필드를 찾을 수 있냐면은 이 벡터 필드를 이 스케일러 필드의 그레디언트로 항상 나타낼 수 있어요. 항상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가 우리가 벡터 아이덴티티 이 벡터 아이덴티티는 어떤 벡터 아이덴티티냐면은 어떤 스케일러 필드에 그레디언트를 취한 다음에 컬을 취하면 항상 0이에요. 항상 0인 벡터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얘 역도 성립해요. 역도 성립하는데 역은 뭐냐? 어떤 벡터가 있어서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의 컬이 0이라면은 항상 이 벡터 필드는 어떤 다른 스케일러 필드의 포텐셜로 그레디언트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게 이 벡터 아이덴티티의 역인데 얘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지금 일렉트릭 필드의 컬이 항상 0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there exists 어떤 potential such that electric field는 뭐 네거티브 스케일러 필드의 포텐셜로 나타낼 수 있겠죠. 항상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나타낼 수 있는 걸 우리가 두 번째 식이라고 합시다. 이걸 두 번째 식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식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첫 번째 식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포텐셜을 R부터 무한대까지 선적분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뭐가 있을 때, 어떤 처지가 만들어낸 포텐셜이 있을 때, 이 포텐셜 R에서의 포텐셜을 R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적분 경로를 통해서 적분을 해본다고 할게요. 근데 얘는 뭐냐? 얘는 우리가 얘를 서메이션으로 표현하자면은 아주 그 짧은 d 델타 L을 따라서 이 델타 L과 이 V의 그레디언트와의 그레디언트를 이 포텐셜의 그레디언트와 이 델타 L을 내적하면서 얘를 다 더한 거가 마치 얘란 말이에요. 이 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i에 따라서 더하는데 리미트 델타 각각의 델타 L을 무한히 작게 가져가는 걸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뭐였냐면은 얘는 어떤 포텐셜의 그레디언트와 이 방향 그 어떤 그 디스플레이스먼트와의 내적은 뭐였냐면은 이 포텐셜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의 포텐셜과 여기 포텐셜의 차이였단 말이에요. 이게 포텐셜의 차이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점에서의 포텐셜 빼기 이 점에서의 포텐셜이 지금 이걸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레디언트의 정의였죠. 그레디언트의 정의는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짝 변할 때 이 스케일러 포텐셜이 얼마만큼 변할 것인가 그거를 표현하자면 그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레디언트 V 곱하기 델타 L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가 이제 그레디언트의 정의였으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면서 생긴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얘는 리미트 델타 L을 아주 작게 가져갈 때 이 각각의 각 점에서의 이 차이점 여기 빼기 요거 빼기 요거를 다 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거를 다 더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간 값들은 다 없어지고 무한에서의 값과 이 가장 초기점 R에서의 그 포텐셜의 차이만 남겠죠. 왜냐면은 지금 얘는 여기서는 얘 빼기 요거고 더하기 얘 빼기 요거 얘 빼기 요거 전부 다 더하면은 결국에 맨 마지막 포인트 빼기 맨 시작점만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근데 우리가 무한대에서의 포텐셜을 우리가 0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VR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뭘 얻었냐면은 VR은 R부터 무한대까지 gradient of V를 선적분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자, 이렇게 얻고 나서
자, 1번식과 비교를 해보죠. 위에서 얻은 1번식과 비교를 해보면은 V는 네거티브 일렉트릭 필드를 지금 선적분한 거라 그랬는데 V는 또 gradient of V를 선적분한 거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자, 1번과 2번과 3번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일렉트릭 필드를 포텐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1번과 3번을 더 중점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일렉트릭 필드는 네거티브 그레이디언트 오브 V로 표현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포텐셜을 먼저 알고 일렉트릭 필드를 표현할 때 일렉트릭 필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포텐셜의 그레이디언트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가 포텐셜로부터 일렉트릭 필드를 표현하는 식이에요. 자, 우리 이 예로 한번 더 보죠.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런 속이 빈 쉘이 있을 때, 차지 쉘이 있을 때 얘네가 만들어내는 포텐셜을 우리가 구했어요. R에서 R 점 위치에서 포텐셜을 우리가 구하면은 VR은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됐었죠. R분의 1에 따라서 VR은 A 로 S분의 엡실론 R과 같이 표현됐단 말이에요. R이 A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어요. 마치 이 구 표면에 있는 전하들이 전부 다 점전하인 것처럼 걔가 만들어내는 포텐셜인 것처럼 표현이 됐었어요. 이게 이제 이 구 외부에서의 포텐셜이었고 구 내부에서의 포텐셜은 어떻게 될까요? 구 내부에서의 포텐셜은 여기까지 이제 그 포텐셜은 결국에 일렉트릭 필드를 선적분한 건데 무한에서부터 R까지 얘를 거스르면서 선적분한 건데 여기까지 이제 가져왔단 말이에요. 가지고 와서 지금 A까지 가지고 왔어요. A까지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 R까지 더 가지고 들어오려면은 여기까지 가지고 온 상황에서 여기까지 더 가지고 오려면은 얼마나 더 일을 해줘야 될 것이냐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일의 양은 제로예요. 왜냐면은 이 구 내부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0이잖아요. 일렉트릭 필드가 0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가져오는데 일의 양은 추가로 들어줘야 되는 일의 양은 0이에요. 따라서 어, 여기까지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하는 거는 여기까지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예요.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의 분포는 공간에 따른 분포는 이 내부에서는 0으로 됩니다. 따라서 이 내부에서는 그냥 상수로 R이 A보다 이 안에서는 그냥 상수로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내부에서는 얘를 움직이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는다. 전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걸 우리가 또 어떻게도 표현하냐면은 여기에서의 그 포텐셜과 여기에서의 포텐셜, 여기에서의 포텐셜, 여기에서 포텐셜이 모두 다 같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또 어떻게도 표현하면은 이걸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이 구 내부에서는 EQ 포텐셜이 전부 다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EQ 포텐셜 inside the shell 쉘 안에서는 EQ 포텐셜 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일렉트릭 필드의 포텐셜의 분포를 알았으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일렉트릭 필드 분포를 구하면은 다시 우리가 아는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아는 일렉트릭 필드의 분포가 나올 것인가? 그걸 해보도록 하죠. 다시 말하지만 얘는 이제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표현이 되겠죠. 이 그레디언트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의 그레디언트의 표현을 여러분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보면은 이게 스케일러 필드의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스케일러 필드의 그레디언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V가 뭐에 대해서만 디펜드한 식인가요? V는 R에 대해서만 디펜드한 식이죠. 세타와 파이에 대해서 무관하죠. 그러니까 여기와 얘는 전부 다 0이고 R 성분만 나올 거예요. 자, R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뭐죠? 엡실론 R 제곱이 되겠죠. A 제곱 로 S. 요거가 우리의 일렉트릭 필드 분포일 거예요. 지금 이게 R이 0보다 클 때, A보다 클 때이고 R이 0보다 작으면은 R이 A보다 작으면은 그나마 원래 R에 대해서 디펜드해서 0이 아니었는데 R에 대해서도 이제 인디펜던트 하게 되죠. 그래서 미분값이 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의 일렉트릭 필드는 R이 A까지는 A보다 클 때는 R제곱분의 1에 따라서 비례해서 감소를 하고 그 내부에서는 0인 그런 분포를 가지게 될 거예요. 이거가 우리의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 분포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일렉트릭 필드와 포텐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